자, 책을 좀 보시면 18페이지에 네모 4번이 이제 물리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거기는 별게 없어요.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는 읽어볼게요. 자연, 공간, 위치 뭐라고 돼 있나요? 환경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 종류에 오지 말고 또 이렇게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환경 정답 경제 개념이 아닌 것 그거 외웠냐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개념만 정리하시면 따로 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어쨌든 간에 경제적 개념의 용어들은 우리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뭐 정리했냐면 법률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경제 개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정리를 하신 것이고 자연 환경 눈에 보이는 위치 공간의 개념은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라고 정리했으니까 경제 개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이제 개념을 정리했고요. 2절로 보시게 되면 타이틀에 더 밑줄 할게요. 토지 이용 활동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토지 이용 활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부동산 활동상 토지 용어를 공부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용어는 대다수가 법적인 토지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감정평가에 활용하는 토지 용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 거기 돼 있죠.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상 용도별 분류라고 되어 있고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고 계신 그림처럼 토지를 실제 용도로 나눠보면 자, 위에서부터요. 택지 지역이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까? 택지 지역. 내려오면 뭐 되어 있고요? 농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뭐가 있고요? 임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누는 것은 중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용어 구분하겠습니다. 자, 임지는 임야예요, 임야.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지는 뭘까요? 농사짓는 땅. 그럼 이제 택지의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자, 택지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되게 공부하기 전에 택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집 짓는 땅 이렇게 되게 한 7, 8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이고요. 보고 계신 그대로 갑니다. 택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합니다. 이게 본시험 지문이에요. 택지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농지는 농사짓는 땅이니까요. 뭐가 있을까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밭은 전지지역이라고 쓴 것이고요. 논은 뭐라고 쓴 거고요? 답지지역. 과수원은 과수원지역이라고 쓰는 겁니다. 종류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얘들은 뭐다? 농지지역, 농사짓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지지역도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용재림 지역이라고 하나가 나와 있고 또 뭐 되어 있나요? 신탄림 지역입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알고는 가야 됩니다. 자, 쓸 용자입니다. 가구를 만들 목적으로 건축 자재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임지를 용재림 지역이라고 하고요. 신탄림은 땔감, 숯을 만들 목적으로 조성한 임지입니다. 여기에 뭔지는 아무래도 뭐다? 임지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강남에 택지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럼 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1억 원을 드리면 택지 좀 만들어 와 보실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립지라고 들어봤죠. 예, 매립지는 그럼 토지를 만들어낸 겁니까? 따져보면 주변에 다른 토지로 땅을 메꾼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토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표현이 뭐였던가요? 외형이라 그랬죠. 외형,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토지는 부증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봅시다. 택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는 바꿔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말은 공감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칠판에 쓰고 있는 분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분필의 용도는 칠판의 판서용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제가 귀를 후비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반 경제재는 대개 용도가 하나예요. 하나고 용도가 제한되고 용도가 획일적입니다. 근데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뭐라고 쓴다고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용도의 전환으로 공부합니다. 다시 표현을 정리하면 토지에는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이제 용어로 공부할 거예요. 봅시다. 자, 정리해서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쪽에 쭉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는 들어봤을 거예요. 가령 임지지역을 농지지역으로 흔히 농지를 개간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택지를 조성한다. 이런 표현 다 들어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의 절대량을 만들 수는 없어도 임지를 농지로 용도 전환할 수는 있다. 말 됩니까? 택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용도가 변경 중입니다. 그 용도가 변경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앞으로 우리는 후보지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지지역이 택지 들어야 돼요.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그런 토지를 택지 후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듣는 용어죠. 생활에 쓰는 용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농지였는데 농지가 택지로 개발 중에 있으면 토지 가격이 그대로 올라요? 올라요. 가치 평가하기 위해서 부여한 게 이 후보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요. 앞에다가 이걸 붙여요. 용도적 지역 상호 간의 변경 중이면 이렇게 후보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칠판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가령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이 답으로나 혹은 용재림 및 신탄림 지역으로도 용도가 변경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 경우 역시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지지역 역시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으니 이제 후보지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용도적 지역 상호 간의 변경 중이면 뭐라고 쓰고요? 후보지.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으면 이제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토시 하나 차이인데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용도적 지역 상호 간의 변경 중이면 후보지.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이면 뭐라고 쓴다? 이행지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저분하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봅시다. 자, 가령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이행지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다? 후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달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부 안 되신 분과 하신 분을 구분하기 위한 꼭 구색을 갖추는 문제예요.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뀐 게 아니고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 학계론을 공부하는 첫 번째 관점이 나왔습니다. 그냥 토지 용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일반 경제제는 생산이 가능하죠.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일반 경제제는 용도가 되게 하나인데 토지는 용도가 이걸 묻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의미가 후보지와 이행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후보지 이행지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엇이다?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을 의미하겠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맨 아래부터요. 화살표가 되어 있죠.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나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으면 무엇이다? 후보지다. 그럼 택지 내에 가볼게요. 택지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이행지. 자, 전지지역이 답으로 바뀌어도 뭐다? 이행지다. 그럼 맨 끝에 있는 과수원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후보지 개념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예. 자, 지문 확인할게요. 그래서 내려가서 1번에 가면 후보지와 이행지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것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거기 밑줄 하세요. 용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그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로 토지의 용도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세요 옆에다가.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상단부에 이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시면 1번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하세요. 맨 위에 있습니다.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쓴다? 후보지라 한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즉 다시 용도적 지역 내에서라는 표현이 보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하시고 용도적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쓴다? 이행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용도적 지역 상호간의 변경 중이면 후보지,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 중이면 이행지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탄림 지역이 답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후보지가 된 거죠. 임지가 뭘로 바뀌고 있다? 농지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후보지의 개념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용어 정리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내려갑니다. 2번 택지와 부지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택지는 금방 제가 해버렸습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자, 택지란 읽으세요.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 상, 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도 해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부지로 가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부지라는 표현을 여러분 쓰죠. 한자 보시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를 보시면 아닐 부자는 아니지요. 그죠? 자, 그러면 부지가 뭡니까? 여러분 뭐 부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땅이에요. 자, 모든 토지, 모든 땅을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니까 그 의미를 확인을 하면 밑에 그림 있나요? 자, 그럼 모든 토지에 다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뭐였어요? 금방 했어요. 자, 이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도로 위에다가 하천 위에다가 철도 위에는 건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즉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포괄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지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어야 안 이오는 겁니다. 다시 부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땅이에요 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고,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뭐다? 택지다. 그러면 도로, 하천, 철도 부지는 건축이 안 되죠. 이것들은 모두 포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지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일정한 용도의 바닥 토지로 제공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부지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부지다. 이렇게 시험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면 공부 분량을 줄이는 거예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하더라. 책 확인해 볼게요. 택지부터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거, 상업,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시험 지문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택지는 비교했어요. 건축법상의 대지와는 다르다고 써놨죠.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쓰는 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이 대지는 한자가 나와 있긴 한데요. 한자를 묻는 건 아니고, 요 대지는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사용했던 대지는 뭐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알고 쓰자는 얘기입니다. 개론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물어볼 이유가 없고요.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자, 택지와 대지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택지는 뭐였고,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대지는 뭐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부지와 대지 중 부지가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 당연한 얘기, 그걸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토지 용어는 깊은 내명을 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표현을 묻는 거니까 부지는 땅이에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를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부지.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 이제 밑으로 가세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도 하천, 철도, 수도 부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용어다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기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땅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땅이 뭐다? 부지. 그 중에 건축이 되는 게 택지, 나머지 다 포괄하는 게 부지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번으로 가서요. 자, 나지와 건부지가 나왔어요. 자, 두 개 더 비교하고 갑니다. 나자를 보시면, 한자 보시면 그 나지의 나자는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체라고 하죠.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토지가 홀딱 벗어버렸대요 라고 연상을 하시면 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자, 잘 듣고요. 자, 그러면 농지는 나지일까요? 농지에는 농작물이 있죠. 농지는 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부했던 용어 중에 택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택지의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것이고요. 이 토지에 원래 소유권이라는 권리관계 외에 불완전한 권리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상에 아무것도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라.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면 지금 공부를 해가는 거니까 정착물도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를 뭐라고 쓴다? 나지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부지로 갑니다. 이 봐야 됩니다. 자, 부지 용어 정리했어요. 부지. 부지가 뭐였어요? 일정한, 여기 공부한 대로 이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다. 그럼 건이 붙었죠. 건이 뭘까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건축물에, 건물에 이 바닥 토지로 제공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인데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용도로 제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제가 근 이 노란색 부분은 건부지의 예요 아니에요? 건축물의 바닥 토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라고 그래서요. 빌공 써서 공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토지에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건물을 다 못 지어요. 공적인 제한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 건물을 세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세워두고 이렇게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쓴다? 공지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면적의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나지는 건부지보다 용도가 다양하답니까? 주차장을 한다고 할게요. 얘는 그냥 하면 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나지가 건부지보다 용도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자, 용도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러면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좋은 이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합되는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부동산 학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더럽게 어려워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경제제는 재화 용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용도 중에 최고 최선의 이용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 하더라.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건부지보다 나아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거 사고 싶으세요? 나지 사고 싶어요? 그럼 사고 싶으면 거래될 가능성이 있죠. 이 거래될 가능성을 앞으로 시장성이라고 합니다.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거니 가격도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되겠죠.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죠. 용도가 제한됩니다. 지상의 건축물이 최유효 상태가 아니라면 시장성도 떨어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걸 앞으로 우리는 감가라고 합니다. 앞에다가요. 건부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최유효 상태가 아니면 가치가 하락한다는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한다는 얘기. 이게 25의 문제입니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가령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을 정부가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고 들어봤나요? 차후에 공부를 합니다. 바꿔 쓰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면 개발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 내에서는 건물을 새롭게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지 가지고 있어봐 재미없죠. 개발을 못한대요. 나지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럼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죠. 임대료 받을 수 있죠. 적어도 리모델링 가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비싸겠어요? 건부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부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증가라고 씁니다. 앞에다가 건부만 써요. 자, 쓸 때는 증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증가라고 합니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걸 뭐라고 한다? 건부 증가다. 그럼 정리를 하면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이용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아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이 왜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학계론을 묻는 것은 문제의 조건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져 버립니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나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하는 겁니다만 그 지역이 개발이 제한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개론 공부 관점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라고 묻고 있고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전부 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감하시겠어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는 사실 나지 건부지를 거의 안 써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표현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나대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은 있죠. 들어본 적도 있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대지는 뭘까요? 나는 돼지가 아니에요. 예. 자, 나지입니다. 나지. 나지인데요. 이 중간에 대가 있죠. 대가 있잖아요. 아직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지목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목은 2차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요. 2차 과목 때 지목은 또 뭐냐고 하면 토지의 일반적인 용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지목이 되라는 얘기는 주로 용도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되돌려 이야기하면 공장용지, 공업용지는 나대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가장 거리가 빈번한 게 뭐다? 나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X로.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나대지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정의를 써볼게요. 자,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그럼 지목이 되라는 말이 뭐라고요? 일반 용도라 그랬죠. 주로 뭐다 용도가? 주, 상으로 이용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적어도 공장용지는 나대지라 하지 않구나라는 아셔야 돼. 그죠? 내 토지가 나대지라는 얘기는 지상에 건축물도 없고 용도가 뭐고 주, 상,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대박이다. 그래서 용어로 알고 쓰자는 얘기니까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다. 적어도 첫 시간 들어보는 거니까요. 공장용지는 나대지라고 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림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림부터 읽어볼 겁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어떻게 읽으실래요? 나지를 택지의 지상에 정착물이 그림 보고 읽으세요. 정착물이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러면 건물의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그럼 좌우측에 빈 땅이 보이죠? 그건 뭐라고 쓴다고요? 공지다. 건물을 세우고 비워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지문 확인할게요.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1번 나지. 택지 동그라미 칠게요.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 농지는 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침 사항정입니다. 밑으로 갑니다. 이제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서는 나지라 함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고. 딱 끊으세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표현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건 불완전한 권리관계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시면 그 지분이 쉬워져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은 지상권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건축물도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를 나지라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뭐다? 대인 토지다. 공장용지는 나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부지로 갑니다. 1번 정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즉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제공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나지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떨어지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건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그럼 뭐라고 쓴다고요? 건부 감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결국 나지는 건부지보다 용도가 다양해서 활용도가 높게 인정이 되죠. 시장성이 높지요. 따라서 나지는 건부지 비중에 비해서 여러 용도 중에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인 동그라미 치고 이제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므로 나지 가격이 건부지보다 높게 평가가 됩니다. 즉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최유효 상태가 아닐 경우는 오히려 건부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왼쪽 가서 보겠습니다. 왼쪽에 최유효 이용. 용어 중요해요. 자, 경합되는 수많은 용도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으로 토지는 용도가 뭐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용도가 하나라면 최유효 개념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반 경제지하고 부동산이 동일하다고 하면 시험이 안 물어요. 다르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앞으로 계속 등장하니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 말을 바꿔볼게요. 자,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는 뭐다?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다만 개발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어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토지 이용 규제가 뭐 되면? 강화되면. 토지 이용 규제 강화되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법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 공부를 하실 건데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토지가 도심 내에 있는데요. 그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아, 또 고민이 필요하시나요? 대박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내 토지는 조선시대에 문화재가 왕창 나왔어요. 문화재 보호지연 지적되면 이제 매우 불행해지는 거죠. 왜 불행해져요?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되면 지가가 상승하죠. 기대감 때문에. 이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격에. 그러니까 공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렇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부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시험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이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도 오르게 할까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뒷북 치고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누가 안 지켜줍니다. 정부가 절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모두 다 행복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는 피를 먹고 살아요.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오를 때 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책 환경도 봐야죠. 금융 환경도 봐야 되죠. 더군다나 뭣도 봐야 돼? 입지도 봐야 돼. 또 뭣도 봐야 돼? 권리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잘못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준비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 걸 잘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보느라 안목, 멀리 보고 예측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관점을 해줘야 돼, 학교로는. 그래야 공부가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뭐 하나 맞추는 게 아니고 사고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공법 시간에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이 규제들이 규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개론은 이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헛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거 전용 지역보다 상업 지역 되는 게 대박이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상업 지역이 되면 대박이 그냥 늘어서 있는 것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변하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개론에서 묻는 것들은 이게 가격이 오르게 해요, 내리게 해요, 내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합니까, 불리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으로 공부한다는 맥락을 잡아도 오늘 성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가서요. 4번 항목 뭐가 나와요? 필지와 획지가 나옵니다.
필지 앞에서 들어봤는데요. 처음 보시는 거니까요. 아마 그 법률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지문 보시게 되면 1번 항목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공부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 그게 이제 2차 과목 중에 공시법이라고 있어요. 내일 그 등기 지적했는데 그 법률이 바뀐 겁니다. 그 법률상 용어입니다. 뭐가요? 필지가. 법률상 용어고요. 딱 하나 법률 용어고 앞에 봤습니다만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누구 땅이에요 명시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구분하는 겁니다. 토지에 지번을 붙여서 번호 붙여서 토지의 등기단위 혹은 뭐라고 한다? 등록단위다. 공적 장부에다가 내 거라고 기록한단 말입니다. 자, 자동차도 뭐 한다 그랬어요? 등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장부에 내 거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깊게 물어보지 않고요. 필지란 지번을 붙여서 등기 혹은 무슨 단위다고요? 등록단위다. 지저분하게 쓰면 결국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토지 용어를 필지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획지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앞에 구문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그었다고 해서 구했겠다고 합니다. 그럼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얘는 감정평가에 활용됩니다. 토지 가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위적인 조건이나 자연적인 조건, 기타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아직 부담스러우니 다시 획지는 뭘 구분하는 것이라고요? 가격을 매기는 기준을 뭐라고 한다? 획지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1획의 토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를 돕기 위해서요. 하단부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 신사동 7번지, 8번지, 9번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제가 지번을 부여했죠. 지번을 붙이면 뭐지요? 필지. 그럼 이게 뭡니까? 7번지는 갑돌이 땅, 8번지는 을숙이 땅, 9번지는 병식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누구 땅이냐고 명시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필지다. 그러면 세 필지죠? 세 개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모두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 그 세 필지가 용도가 같지요. 가격도 동일한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럼 가격을 매기는 건 뭐다? 획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여러 필지가 즉 세 필지가 1획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좀 정리를 할 때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필지다. 왜 만들어 놨다고요? 누구 땅이냐 소유권을 구분하기보다 필지인데 그 세 필지가 용도가 동일하다면 가격도 같은 거니까 뭐가 된다? 1획의 토지로 구성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경우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 신사동 10번지입니다. 지번을 부여했으니까 필지, 획지, 지번, 필지, 갑돌이 땅이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요.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상업용으로 후면부로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봐야 됩니다. 자, 1필지 하나예요. 용도가 몇 개? 2개. 가격이 동일할 리가 없는죠. 가격도 몇 개? 2개. 가치를 구분하는 건 뭐다? 획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1필지가 두 가지 획으로 여러 획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1필지는 반드시 1획이다. 아, 그렇지 않다 보고 있잖아요. 1필이 1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필이 1획을 구성할 수도 1필이 여러 획이 구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지번을 붙여서 등기, 등록단이라고 쓰는 것이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자, 그럼 정리를 해서요.
감정평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평가사가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활동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획지는 부동산 활동 혹은 부동산 현상의 한 단위라고 합니다. 등기 등록 단위는 뭐라고 쓰고 필지, 활동이나 현상의 한 단위는 획지. 자, 그러면 진짜 질문 나갑니다. 토지의 면적 단위는 뭐예요? 이거 두 개 아니에요. 면적은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토지의 면적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은 뭘로 표현한다? 제곱미터. 이제 평이라는 표현 안 쓰는 거니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공부하는 토지 용어들은 이후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는 거니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되는데 다 지금 공부할 필요 없다. 지금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또 가장 빈번하게 물어봤던 토지 용어니까 필수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그림부터 확인해 보세요. 하단부에 그림 보고 읽어야 됩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7번지, 8번지, 9번지 돼 있죠. 지번 부여해 있죠. 그 토지 용어가 뭡니까? 필지다. 필지 몇 개? 3개. 전부 주인 달라요. 근데 모두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니 용도도 같겠죠. 가치도 같다. 가치를 구분한 게 뭐다? 획지다. 그래서 여러 필지가 1획으로 구성되는 경우였고, 오른쪽 그림 도로에 접하고 있는 10번지 1필지죠. 그렇습니까? 지번부에 쓰는 게 뭐예요? 필지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몇 개예요? 2개. 그럴 수 있죠. 용도가 다르니 가치도 달라지죠. 가격 구분하는 게 뭐라고 했죠? 획지다. 그림 보고 읽으세요. 1필지가 여러 획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신사동 1번지부터요 10번지까지 필지 몇 개? 10개. 각각 전부 다 주인 달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모두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가격 모두 동일한 수준, 획은 몇 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구분되겠어요?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 땅에 명시하는 것은 필지라 했고 가치를 구분하는 거 뭐가 된다? 획지 개념이 되는. 그러면 획지가 딱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변하고 부동산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주거용이었으면 뭘로 변할 수 있다? 상업용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가격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획지 개념이었습니다. 지문 확인하겠습니다. 필지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1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번 동그라미 치고요. 지번이 붙는 등록 단위 동그라미 혹은 등기 단위라고 합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뭐예요? 장부에 뭐 한다? 등재 기록하겠단 말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등기법에서는 이를 등기 단위라고 썼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서 권리관계를 명시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토지 용어라고 씁니다. 획지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을 상정했다는 얘기는 임의대로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정해서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시험 지문입니다.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이제 동그라미 치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다. 오른쪽에 볼게요. 보조단에 조그만 글씨로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 용어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 용어이죠. 그렇습니까? 그 밑에 토지의 면적은 뭘로 한다? 제곱미터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3번 정의합니다. 필지는 그래서 법률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끊고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 개의 필이 1획을 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용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 분량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했던 공부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다음 주에 일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공부 관점이 좀 보이죠. 그 이게 일반 경제제하고 토지 건물이 같은 성질을 안 물어봐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게 부동산과 어떻게 달라요라고 묻기 때문에 다음 식이 활용이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썼고요? 부증성의 특징이 대신 뭐는 가능하다? 용도의 전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실 때 관점 뭐냐면 우리 부동산은 일반 경제이론과 이런 차이가 있겠노라고 미리 마음을 잡고 들어오면 훨씬 더 공부가 편해질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날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앞으로 하시다가 애로사항 있으시면요. 하시라도 아무 때나 오세요. 오셔서 물어보시고 좀 궁금증을 해결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내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여기 오신 건 아니죠.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택을 하셨을 거니까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다 직업적 소명의식이 있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 믿으시고 이 공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 레이스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주기적으로 좀 점검 좀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